メジャーリーグで活躍する前田健太投手など天才アスリートには自己流のトレーニング方法があるもの。大谷選手にも大谷体操と呼ばれる独自のストレッチ法が。たけしも一緒に体験。やっぱすごいっすね、体。かっこいいっすね。いいですか、教えていただいて。はい。まず片手で、はい、まず腰に当て片手でて、腰に当てて、これを前に単純にこう持ってくる。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ギブまあそれをできなかったらこっち手で持ってきてこうグーッと。手が持てない。手が届かない。届かないが届かない。これいつ頃からやられてるんですか、これ。これはテレビで石川遼選手がゴルフのやっててすごいなと思って、これはこう投げるのとか打つのにもこう繋がってくるかなと思って。両方いけますか、両方って。両方はこうやってやって、なんかこう鍛えてもらえば。うわ、ちょっと背中っす。どっちが前か後ろか分かんなくなどうなってんの。カメラさん背中超撮りたいんでしょ。言った方がいいよね。なんか、いや、何やってんだよおじさん。大事なとこじゃないですか。日本の宝。テレビ好きなんですか。写真でもらおうと思って。 야마모토의 최고 구속은 159kg이고 평균 153kg입니다. 거기에 제구력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다양한 변화구까지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투수이죠. 그런데 그의 피칭을 보면 뭔가 특이합니다. 야마모토는 빠르고 간결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사실 이건 요시노부가 평생 동안 자신의 작은 신체 스펙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하며 갈고 닦은 것이었는데요. 현재 그는 레그킥 동작을 없애는 대신에 다리를 넓게 펼치며 오른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빠르게 전진 운동을 하면서 강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딛는 발에 맞춰 멀리 코킹 동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야마모토는 엄청난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여전히 엉덩이와 어깨 라인이 2루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랜딩이 끝나는 대로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풀리듯 폭발적으로 몸이 프로해져지면서 강한 공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야마모토의 직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훈련을 많이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야마모토는 다른 투수들과는 다르게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응? 투수가 그래도 돼? 했는데 네, 그래도 되더라고요. 야마모토는 강하고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근력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유연성 운동을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틈만 나면 브릿지 훈련으로 흉곽 강화를 시키고 더 나아가 팔을 잡고 몸을 돌리는 유연성 운동을 하는데요. 이 훈련은 단순히 유연성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내는 방법을 익히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 틈만 나면 물구나무를 서면서 균형감 훈련을 하는데요. 하도 물구나무를 많이 해서 이제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따로 연습했는데요. 이것 또한 다른 선수들은 전혀 하지 않는 훈련이었죠. 本当に何をやってるかわからないような練習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そういう練習がすごい大事だなっていうのは最近感じてます。 그렇게 특이한 훈련들로 수련된 야마모토의 투구는 야마모토가 물구나무, 브릿지, 창 던지기와 같은 이상한 훈련을 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훈련이라며 효율적으로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이런 훈련을 한다면 더 좋은 볼을 던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죠. まあだいぶこう、それはやめとけよみたいな否定がまあすごくあって、まあ本当にこう、これやったらまあ疲れずいい球投げれそうだなっていうように自分の中では確信があったので。 이런 노력으로 성장한 야마모토는 재능보다 노력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でその時によく言われるのが、まあもともとそういう才能があったとか、まあポテンシャルで結果が出ただけだとか、まあよく言われるんですけど、まあ全く自分ではそう思わないというか、しっかりしたので、まあ本当にその結果がシーズンに出たというか、本当にたまたまじゃないっていうのをこう自分で言い切れるくらいやったので、それは、はい、本当に努力し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 이 야구는 유연하다는 거 이겁니다. 유연하다는 게. 옛날에 이강철, 선동열, 뭐 김정수 전부 아직 체조 선수였어요. 얼마나 유연한가. 그게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공 던지는 게. 어느 해인가 우리 선수들 데리고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도크에 있길래 내가 들어가서 난 달아 들어가면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데 하니까 놀래더라고. 야, 너 해봐. 우리 선수 40명 중에 내가 제일 유연하더라. 지금도. 나 지금도 스트레칭을 해요. 아, 야구 선수한테 유연성이 유연성이 있어야지 안 다치고 투수도 자 유연성이 여기서 이렇게 던지거든.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유연성이 좀 아마 더 꺾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유연성이 예를 들어서 유연성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안 오는 걸 유연성이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 허리도 마찬가지고 손동열이 공 던지면 다른 사람은 여기서 넣거든요. 공을 손동열이 여기서 던지고 타자가 지금 바로 앞에 던질 것 같아 느낌.
누르면 공이 막 쭉쭉 살아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저는 신입생 들어오면 너 이거 한번 해봐. 뭐. 그 뭐 웨이트를 해서 뭐 몸을 좀 키우는 근데 거. 웨이트도 중요하지만은 뭐 나도 웨이트를 하긴 하는데 네. 웨이트 한다고 해서 뭐 딱따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 거 다 유연해야지. 여러분, 이 공 2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을 효율적으로 던질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엔 누웠을 때 공 하나는 내 뒤꿈치의 기준으로 하나 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 어깨 선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서 자, 이 보폭은 이 키의 기준으로, 본인의 키의 기준으로 85%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양 끝에 발 보폭을 세워 놓은 다음에 이 발바닥, 이 복숭아뼈에서부터 이 무릎까지에 대한 수직으로 90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란히 했다가 뒤로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이렇게 갔을 때 어깨는 엉덩이보다 더 넘어가 있는 상태여야 되고, 팔꿈치도 이 무릎보다 더 넘어가 있는 상태여야 가동 범위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더 효율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 동작이 잘 나오는 선수들은 고관절과 이 흉곽과 흉추와 이 어깨, 가동 범위까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더 공을 던질 때 효율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다리를 이렇게 런지 동작으로 벌려서 깊게 밑으로 한번 쭉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취해보면 여기 허벅지 안쪽에서 깊은 곳에 아마 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위치가 장요골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 일리옵소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리옵소아스 머슬이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을 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면은 내가 뒤로 넘길 때 당연히 좋은 각도가 나오지 않겠죠.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투수들이 공을 잡아서 측면으로 나가서 이 골반이 회전 들어가면서 이 비트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틀 때 이 일리옵소아스가 너무 타이트하면 내가 회전에 대한 범위가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요골근이 왜 유연해야 되냐면, 우리 투수들은 측면으로 길게 나가서 내가 회전으로 딱 들어갈 때 여기 이 장요골근이 유연하고 내가 가동 범위가 더 잘 나와야 내가 회전할 때 훨씬 더 부드럽고 더 크게 힘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장요골근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야구가 회전 운동인데 이 허리 회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허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몸통 회전을 했을 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 흉곽이에요. 그래서 흉곽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흉곽의 가동 범위가 잘 나와야 골반 몸통 분리가 훨씬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리에 대한 유연성을 키운다라는 것보단 이 흉곽에 대한 가동 범위를 더 크게 늘려주시는 게 골반 몸통 분리를 했을 때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기 이 장요골근도 굉장히 유연성을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 흉곽과 흉추, 가동 범위도 훨씬 더 크게 넓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쭉 늘렸을 때 당연히 어깨까지도 가동 범위가 더 훨씬 늘어난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공 2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골반이 유연한지 뻣뻣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반이 열려서 고민이 많은 선수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골반을 닫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렸던 골반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골반을 닫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반이 열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관절의 유연성과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이 고관절의 유연성과 가동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골반이 열리거나 닫을 수 있거나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기본 자격 조건이 유연성과 가동성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크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도 이 고관절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얼마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과 가동성을 더 충분하게 늘리시면서 내 열린 골반을
닫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앞뒤로에 대한 고관절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측면으로 나가면서 공을 던지면서 회전으로 이뤄내는 동작이죠. 그래서 우리 좌우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면으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관상면은 좌우의 움직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우리가 관상면을 얘기를 하는데 관상면에 대한 우리가 좌우의 움직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가는 범위가 유연성과 가동성이 얼마만큼 내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범위를 측정을 해놔서 계속해서 유연성을 있게 훈련을 해줘야 내가 투구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오늘 고관절의 유연성과 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관상면으로 이만큼밖에 안 벌어진 사람들은 좌우의 움직임으로 벌렸을 때 이만큼밖에 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벌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골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 골반이 랜딩이 됐을 때, 착지가 됐을 때 내 골반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상면으로 좌우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넓게 유연성과 이 가동 범위를 굉장히 늘려줘야 되는데 오늘 이 훈련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 고관절 좌우의 움직임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게끔 유연성을 가동 범위를 키울 수 있게 저희가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딩 장비에서 발에 미끄러질 수 있게 착용을 하고 가볍게 의자를 착용한 다음에 한 발은 운동화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서 쭉 벌어지면서 좌우로 내 골반이 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갖고 오고 다시 한 번 더 쭉 미끄러지면서 내 골반을 좀 최대 범위로 계속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좌우의 움직임의 보폭이 늘어나면서 내가 여기에서밖에 최대 지점이었는데 이 지점을 내가 더 지나가게 되면, 힘을 쓰려고 지나가게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 골반의 가동 범위가 더 유연하게 나와준다면 요만큼 나가더라도 내 골반은 닫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 고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짧아서 뻣뻣해가지고 못 나간다 하면은 그 고관절에 대한 범위를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골반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관절이 유연한지 뻣뻣한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평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 공 2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골반이 유연한지 뻣뻣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 2개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제 사람이 누웠을 때 뒤꿈치의 기준으로 공 하나를 놓고, 그리고 공 하나는 어깨 기준으로 공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자, 이 기준은 뭐냐면 내 키를 기준으로 85%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85%에 있는 기준으로, 자, 여기서 이 끝에서 끝에까지에 대한 이제 보폭, 이 고관절에 대한 좌우의 움직임을 볼 건데요. 자, 요 끝에다가 발을 하나 놓고, 네, 여기 이 발이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양쪽의 끝에 기준으로, 내 키를 기준으로 85%인데 이게 이 가동 범위가 널널하다고 하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내가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공을 던질 때 KBO 선수들은 킥하고 나가서 랜딩 됐을 때에 대한 보폭률이 90%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85%인데 90%도 결코 적은 보폭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의 많은 분석을 해본 결과 보폭률이 100% 나오는 선수들도 있고 막 100%가 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 키를 기준으로 100%가 넘게 나간다라는 건데, 여기서 더 한번 조금 더 최대한 나가 보실까요? 최대한 보폭률로 나간다고 해도 아마 이게 85%였었으니까 여기가 아마 90% 될까 말까 정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90%라는 보폭이 결코 작은 보폭은 아닌데, 내가 던질 때 막 100%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가다가 좌우의 움직임에서 내가 앞뒤의 찢어짐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좌우의 움직임에 대한 가동 범위를 내가 늘려놔야 내 보폭 센스가 넓어도 내 골반이 열리지 않고 닫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좌우의 움직임을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게 움직이면서 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내 골반의 좌우의 움직임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나는 얼만큼 찢어지지? 라는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련에 앞서서 이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유연성을 키워내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이 유연성이 야구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바로 가동범위예요. 가동범위. 자, 이 가동범위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쉽게 비유해드리자면 활 쏘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활을 쏘는 원리는 활실을 당길 때 활실을 작게 당기냐 많이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반경 차이로 화살에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야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경이 커야 이 야구공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경인 가동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자, 그럼 찐코치랑 이 스피드를 늘릴 수 있고 부상 방지가 된 스트레칭 몇 가지를 보러 함께 가보시죠. 자, 먼저 공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은 어떤 스트레칭으로 어떤 부위의 가동 범위를 늘려줘야 하냐? 바로 가슴과 등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에너지를 올바르게 모으는 훈련 방법을 한번 올렸었는데, 손을 이용하면 절대 가슴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팔꿈치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가슴 움직임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팔꿈치로 에너지를 모아주셔야 돼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슴과 등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야 이 팔꿈치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경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으로는, 자, 고정된 물체에서 내 팔꿈치를 받쳐놓고 너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일자로 받쳐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을 틀어서 가슴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자, 시간 제한이나 개수보다는 스트레칭 개념이기 때문에 내 근육이 풀릴 때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쭉. 자, 가슴에 자극을 줬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정된 물체를 잡고 반대로 틀어서 이 등 쪽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쭉. 쭉 이런 식으로 쭉. 자, 이 등을 늘려서 날개뼈가 뽑힐 정도로 늘려주는 거예요. 다음은 이런 바에 누우셔서 내 팔꿈치를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쭉. 쭉. 이 팔꿈치가 내려감으로써 이 가슴에 자극이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 벌려서 쭉. 쭉. 자, 숙달이 되시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무게를 추가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손 모양은 이렇게 내리든 옆으로 내리든 뭐 뒤집어서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만 일자로 내려야지 위로 내린다든지 뭐 밑으로 내린다든지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벌려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라인 그대로 늘려준다. 자, 다음은 벽에 기댄 상태에서 등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날개뼈를 최대한으로 모았다가 최대한으로 벌려줬다가, 그래서 이 등의 움직임이 커져야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팔꿈치가 굽혀지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핀 상태 버텨놓고 내 등으로 움직인다. 최대한 등으로 들어가서 이 벽을 밀어내는 힘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밀고. 자, 좀 숙달이 되시면 엎드린 상태에서 하면 더 큰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팔꿈치 핀 상태로 버텨놓고 등으로만 움직인다. 이거 했다 힘드네요. 선수분들도 종목마다 한 8개에서 12개 정도, 그리고 세트는 1, 2세트가 딱 적당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가슴과 등의 가동 범위가 후보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가동 범위가 커지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자, 많은 선수들이 공은 던지고 싶은데 이 어깨가 아파서 공을 제대로 못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수분들 이 어깨 통증과 어깨 부상을 다 잊고 마음껏 공 던지시라고 제가 프로에서 프로 트레이너들에게 받았던 이 어깨 부상 방지 노하우를 한번 공개해 볼 건데, 그러면 먼저 이 어깨가 왜 아픈지를 알고 가야겠죠. 자, 이 어깨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깨 근력이 약해서, 그리고 뭐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잘못된 투구 폼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칭과 마사지인 만큼 이 유연성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 통증이나 어깨 부상이 오는 이유는 유연성이 떨어져서인데 어디 유연성이냐? 바로 등이에요. 자, 등 근육 중에서도 이 광배근이라는 이 부위가 유연해야지 어깨 부상 노출이 적어지는데 이 광배근이라는 부위가 유연한지 딱딱한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손을 높게 들어서 귀에 딱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꼼수 쓰시면 안 돼요. 뭐 손을 대충 들어서 고개를 기울여가지고 귀에 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내 어깨를 귀에 딱 붙여보는 거예요. 자, 이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이 광배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제 오른손이 어깨 근육이고 제 왼손이 등 근육이에요. 그럼 둘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어깨 근육이 올라갈 때 등 근육이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등 근육 자체가 딱딱해버리면 어깨 근육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 근육이 딱딱한데 왜 데미지는 어깨가 받냐? 바로 이 어깨 근육보다 등 근육이 큰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어깨 근육이 등 근육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원인은 등에 있지만 데미지를 받고 스크래치가 나는 건 바로 어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 사이드나 언더스로우는 이 어깨 부상 빈도가 적어요. 뭐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오버스로잉에 비해서 부상 확률이 적고 오버로 던질 때보다 밑으로 던질 때가 어깨 데미지가 적게 와요. 그 이유는 이 사이드나 언더스로우는 공을 던질 때 이 공 잡은 손이 어깨 기준으로 이 밑에서 스로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버스로잉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 공 잡은 손이 이 어깨 기준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깨가 올라갈 때 이 등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등 광배근 쪽이 딱딱하니까 어깨 혼자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스크래치가 나고 어깨 부상이 오는 건데 선수분들은 어깨가 아프니까 주구장창 어깨 치료만 몰두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안 낫죠? 왜? 문제는 이 등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이 어깨 치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깨 아플 때는 이 등을 치료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꼭 아시겠죠? 그럼 오늘 찐코치와 함께 이 등의 광배근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 어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 어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마사지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말 그대로 마사지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하고 누군가랑 있을 때 서로 풀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건데 이 부위가 참 신기한 게 이 손이 안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그런데 이 손만 올라가면 여기를 누르면 진짜 아파요. 이 이유가 어깨가 올라갈 때 이 광배근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되게 아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실장님 잠깐 여기 누워봐요. 이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귀에 가까이 붙여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광배근 부위를 살짝만 눌러줘도 연기하지 마요. 사람들이 오해요. 네가 다 해보라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팔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보면 전혀 안 아파요. 그런데 이 팔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손을 귀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면 상당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강하게 눌렀을 때 안 아플 때까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어깨 통증이 없어지고 어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혼자서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 건데 방법은 간단해요. 고정된 곳을 머리 위로 잡고 늘려주면은 이 광배근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냥 쭉 늘려주는 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 광배근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쭉 늘리세요. 아우. 이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고 손을 들어보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트레칭은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물은 폼롤러 하나씩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폼롤러가 없으면 말랑말랑한 공이나 테니스 공을 이용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 준비물을 이용해서 이 광배근 부위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손을 내린 상태에서 문질러 주는 게 아니라 올린 상태에서 문질러 줘야 돼요.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지옥을 맛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통증을 참아내야 어깨 부상 방지가 되고 통증 없이 마음껏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깨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알아봤는데 어깨 아프다 해서 어깨 치료가 아닌 이 등의 이 부위를 꼭 풀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했는데도 어깨 통증이 남아있다는 거는 잘못된 투구폼을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어깨 상태가 이미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최고의 치료인 휴식이 필요할 때라서 휴식을 충분히 해주시고 다시 공을 던져줘야 돼요. 일단은 어깨가 안 아파야 저랑 더 열심히 이 투구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자기의 팔 관리나 몸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